네, 이번에는 블루슈의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이전 영상에다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이제 블루슈의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루슈 레포지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현재 기준으로 세 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I 서버인 블루슈 코어, 그 다음에 블루슈 대시보드를 맡고 있는 블루슈 대시보드라는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루슈 오어스를 처리하기 위한 프론트엔드인 블루슈 어스 프론트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GitHub에 블루슈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블루슈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오르거니제이션에 이렇게 6개 레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레포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도스는 아직 개발 중인 상황이고, 이제 이 메인 페이지를 제외한 이 4가지 예시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코어는 이제 API를 담당하는 백엔드 서버고요. nest.js로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혹은 Maria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MySQL 워크벤치랑 해가지고 그 도커에 이제 MySQL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MySQL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배포 환경에서는 이제 백엔드는 도커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도커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제 마리아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기술적으로 특이사항은 많이 없고요. 그냥 사실 nest.js 프로젝트 그 자체고, 그래서 패키지 JS 좀 보면 뭐 nest.js 깔려 있고, 뭐 JS 웹 토큰이랑 이게 왜 타입 디펜던시에 들어가 있지?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네. 이게 디펜던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데브 디펜던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제가 즐겨 쓰는 라이브러리인 아지오스랑 데이JS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nest.js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패키지.js도 수정한 건 없이 그냥 네스트 제너레이터 쓰면 해지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CORS 오류 때문에 이걸 추가해놨고, 뭐 밸리데이션 파이프, 그리고 파이프 뭐 추가해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엔티티를 이제 그 각 모듈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한 번에 몰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한 번에 몰아서 관리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7개 엔티티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메인은 디스코드. 이제 현재 블루슈에는 파일 업로드 기능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디스코드에 업로드한 링크를 가져왔고요. 현재는 개발 단계라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 프로덕션 단계로 갈 때는 따로 이미지 서버를 호스팅을 하던가 아니면 S3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유저, 일단은 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할 때 그 서비스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저는 이제 실제 사람과 이제 1대1로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당 1 계정으로 사실상 고정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순실도 오픈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1인 1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이랑 학번이랑 이제 소속, 디팔트먼트가 보통 학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영어 뜻을 보면
학과 말고도 어떤 소속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과 학부를 동시에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저희 학생 외에도 뭐 대학원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분도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속이라는 의미로 디파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파일 이미지랑 네, 밑에는 이제 여러 개 있고요. 룰 리스트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권한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오어스에는 사실 스코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범위까지 허용을 할지 이렇게 아무튼 정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 좀 세세하게 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이 정도 레벨 규모에서는 오히려 그게 오버헤드가 너무 크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면 좋겠지만 이걸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픈 소스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걸 또 개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현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성보다는 어느 정도 편리성을 따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제 모든 액션별로 권한을 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좀 별로여서 그냥 유저, 어드민, 프로젝트 이 정도로만 권한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프로젝트 유저 토큰 이거는 이제 리프레시 토큰 관리하는 엔티티고요. 이제 프로젝트 멤버랑 프로젝트 유저가 있는데 프로젝트 멤버는 그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원들을 이제 프로젝트 멤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랑 유저랑 이렇게 두 개가 조인되어 있고 이제 프로젝트 멤버 내에서 그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멤버의 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이제 말씀드렸듯 서비스를 나누는 단위이고요. 이름이랑 설명, 그다음에 프로젝트 URL,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역할. 이제 이거는 뭐 프로젝트에 속한 멤버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그 자체에 부여된 권한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아니면 이제 뭐 도서관 예약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아이콘이랑 이제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 정도가 있고 오어스 사용을 위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오어스 사용은 아니고 그냥 API 사용을 위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있고 뭐 리다이렉트 URL 오어스를 위한 리스트가 있고 뭐 스테이터스 이제 액티브, 인액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일단은 엔티티를 나눌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오어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발음 못하는데 아무튼 인증 코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임플리시트 해서 즉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어스의 표준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할까 고민 중이라서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리다이렉트 URL이 아니라 이제 인증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그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좀 엔티티 구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니고 이제 뭐 조인으로 연결된 거에 프로젝트 멤버랑 프로젝트 유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크레딧인데 이거는 뭐 초기에 사용하신 분들, 뭐 프로젝트 멤버분들 그런 분들 이제 프로젝트 크레딧으로 한번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엔티티는 만들어놨는데 사용은 안 합니다. 이제 나중에 언젠간 사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베이스는 이제 그냥 뭐 여기 상속받는 거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뭐 아이디랑 크레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거를 기술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는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로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이 백엔드 코드로만 돌아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게 저는 이 구현체를 제가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정의 사양만 정해놓고 그다음에 구현은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파스칼 케이스로 구분하는 것보다 스네이크 케이스로 구분하는 경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좀 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파스칼이 아니라 스네이크 케이스로 구분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타이버램에서 컨스트럭처 생성자를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이게 엔티티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생성자가 한번 호출이 되어 버리는데, 그때 이제 인자가 전해지지가 안 해가지고 이제 크레이트 용도로 생성자를 쓰면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점 메소드로 아무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러는 이제 뭐 그냥 자주 쓰는 에러들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3개만 등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엔티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액션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그리고 오브젝트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 이게 컨트롤러 뷰 서비스였나? 컨트롤러 뷰 모델 MVC였나? 아무튼 그 아키텍처에서 아마 DTO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브젝트는 이제 엔티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유저한테 전해줄 때나 아니면 리스폰스로 쏴줄 때 하도 계속 그 코드로 하면 길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간편하게 묶어버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이고 아직 대규모 서비스에 투입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만들어낸 개념이라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엔티티를 받으면 엔티티 오브젝트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처럼 해가지고 미리 설정한 엔티티를 주면 미리 설정한 허용된 값만 쏴주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거는 컨스트럭처를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익숙해가지고 엔티티가 이제 정적 메소드를 쓰니까 얘도 그냥 정적 메소드로 from 해가지고 해놨고요. 다음에 이제 복수형으로 이제 리스트로 다룰 일이 많다 보니까 from array 이것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4개도 모두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앱은 제가 사실 루트는 안 건드려가지고 네, 뭐 별거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유저부터 보면 이제 유저 서비스에는 유저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유저 한 명 찾는 거, 전체 찾는 거, 그다음에 이름이나 학번으로 검색하는 거, 업데이트, 프로필 이미지만 업데이트하는 거. 왜냐면 이제 실명 기반이다 보니까 이름이나 학번은 변경할 일이 없어가지고 업데이트가 있고요. 유저 삭제하는 딜리트, 소프트 딜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뭐 유틸리티 함수인데, 아무튼 뭐 아이디를 받았을 때 이게 유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랑, 그다음에 모듈은 뭐 일반적인 타입 네스트.js 모듈이고요. 그다음에 이 컨트롤러인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트 레스트풀 API 규격을 좋아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만들었고요. 유저 서비스 이제 인젝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역할이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룰 데코레이터가 있는데, 이제 데코레이터는 사실 이거밖에 없고요. 메타데이터 걱정하고 룰 가드를 사용하는 건데, 룰 가드도 보여드리면, 네, 룰 가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Next.js에서는 토큰을 크게 2가지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2가지가 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저 토큰, 두 번째가 프로젝트 토큰이
프로젝트 토큰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으로 구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초기 구상할 때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프로젝트도 토큰을 만들었고요. 아마 근데 프로젝트도 아마 토큰 방식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프로젝트 토큰 방식을 한 이유가, 사실 원래는 블루슈 코어 자체도 유저 말고 프로젝트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이제 유저 권한만 되는데, 아니죠? 지금도 사실 프로젝트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저 프리픽스가 붙은 거는 유저만 이용할 수 있고, 프로젝트 프리픽스가 붙은 거는 프로젝트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뭐 지금도 프로젝트가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블루슈 서비스 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주고받을 일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프로젝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아무튼 어스 서비스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뭐 유저 조회해가지고 유저 없으면 오류를 낸다던가, 아니면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JWT를 사용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사실 JWT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 어차피 이거는 많이 안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이제 DB 조회를 때리도록 이제 했고요. 어차피 숭실대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대규모 배포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컴공이나 아니면 이제 대규모 서비스 개발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유저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저가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퀘스트 오브젝트에다가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좀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클라이언트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제 뭐 클라이언트 유저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룰 관리 체계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뭐 이거를 콜론을 중심으로 스플릿해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가 역할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DTO는 이렇게 클래스 베일 데이터 추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서치 이렇게 뭐 서비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엔티티로 받아오고, 컨트롤러에서는 엔티티를 오브젝트로 감싸던가 아니면 요청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필터링을 한다던가, 그 정도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 아이디를 그냥 일관적으로 미로 정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수로 받되, 그러니까 패스 파라미터로 받되, 이제 꼭 아이디에다가 실제 아이디가 아니라 그 미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형태를 좀 선호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게 되었고요. 아마 나중에 뭐 사실 서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 그냥 미로만 통합을 하던가 뭐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가 올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게덴 체크 아이디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DB에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DB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실제 유저 아이디를 이 메서드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create 유저 CRUD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저 프로젝트,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저가 어떤 프로젝트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가져온 거고요. 네, 서비스도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저 멤버, 유저가 어디에 멤버를 속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유저 멤버로 가는 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 특정 유저가 멤버로 되어 있는 그룹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그룹에서 멤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멤버 이렇게 엔드포인트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크레이트 이렇게 디테일로 만들어 놨고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는 조금 더 많죠. 근데 프로젝트는 좀 설정할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코드가 살짝 깁니다. 뭐 그래봐야 200줄 좀 안 되고요. 사실 뭐 코드가 한 파일이 긴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네, 아무튼 뭐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 그래서 유저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지 먼저 찾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고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네, 정적 메소드를 사용해서 만들죠. 프로젝트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 이제 세이브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정해지는 원리가 프로젝트 아이디, 프로젝트스, 슈, 블루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두 번 저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전달받는 걸로 통해서 멤버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트랜잭션을 안 걸어놨네요. 이 정도면 트랜잭션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트랜잭션을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걸 중요한 걸 몰라서 나중에 한번 배워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제 find one, 네, 뭐 유저 프로젝트 하나 찾는 거고요. 전체 찾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게 페이지네이션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풋보다는 패치로 업데이트라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이제 풋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갈아 끼는 방식이고 패치 같은 경우는 일부만 갈아 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체보다는 그냥 부분만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undefined가 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 널이다 그러면 널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게요. 이거 투정을 해야겠네요 나중에. 사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제 if 뭐 이게 실제 값이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제가 아마 코파일럿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딜리트, 이거 이제 나중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소프트 딜리트, 이건 소프트 딜리트니까 이렇게 해놨구나. 사실 이건 이제 캐스케이드나 온딜리트 통해서 소프트 딜리트가 아니면 뭐 자동화 이렇게 길게 안 해도 알아서 삭제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 딜리트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소프트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삭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시크릿 하는 좀 네,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져오는,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새로 고침하는 API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이 사람이 프로젝트 멤버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프로젝트 오너인지, 그다음에 유저가 권한이 있는지, 이제 얘네 둘은 여기에 사용이 위해서 만든 거고요. 만약에 저는 보통 is가 들어가면 참 거짓값만 반환을 하고, 체크나 verify가 들어가 있으면 그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스로우를 던져버리는 걸로 주로 네이밍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밍 규칙은 이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요. 체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보통 다 스로우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로우를 던지던가 아니면 리스폰스의 리설트의 블로 값을 던져준다던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모듈은 평범하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에 딸려 있는 모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임포트에서도 프로젝트 멤버 모듈이 들어가 있죠. 네, 컨트롤러도 뭐 비슷합니다. 똑같죠. 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권한 준다던가, 이미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그 이거를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실 좀 꺼림칙해가지고 이제 이 그 패스 파라미터로 오는 것들은 이제 가드에서 막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컨트롤러 단에서 막도록 코딩은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 저는 이제 DTO를 이제 그대로 인자로 넘겨주는 게 뭔가 모르게 꺼림직해가지고 네, 아무튼 DTO는 이제 다 일일이 분해해가지고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부터는 대부분 반복이라서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멤버도 이제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find one, find all, add member, remove member, update member를 이렇게 있고요. 멤버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수정할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 컨트롤러 엔드포인트는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멤버마다 이름을 다르게 정한다던가 한번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구현체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그 정의 이제 만드시는 분이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뭐야? 어? 어. 네. 나의 뭐 크리에이트 멤버 거 있고요. 네, 이게 리다이렉트 URLs가 이제 로컬호스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URL에다가 옵션이 좀 붙어 있고요. 네. 오어스 이제 블루시 핵심이죠. 오어스 기능인데 원래는 오어스를 그 블루시 코어 서버랑 분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오히려 오버헤드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코어에다가 붙여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오어스 표준에는 이제 그 애널 어스 그 아무튼 인증 서버랑 리소스 서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합쳐버렸습니다. 네, 프론트엔드만 따로 있고요. 아무튼 네, get 프로젝트 가져오는 거랑 이제 오어스 인증하는 거 이제 오어스 어스랑 오어스 토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오어스 어스는 이제 인증 코드 방식의 오어스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다이렉트 URL이랑 유저 아이디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블루쇼 오어스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작업이죠. 거기서 이제 이걸 다 받았을 때 이제 인증 코드를 주는 거죠. 인증 코드를 주는 역할이고요. 사실 인증 코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제너레이트 토큰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준을 제가 제대로 읽기 전이라서 용어를 좀 이상한 걸 썼네요. 이거는 일단은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표준 정할 때나 이럴 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어스 토큰은 이제 여기서 받은 인증 토큰이랑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지고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랑 액세스 토큰을 반환하는 과정이고요. 리프레시 토큰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을 하고 액세스 토큰은 그냥 JWT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유저는 뭐 어쩌지 잘 했고요. 리프레시 액세스 토큰은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get 프로파일 이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X 토큰만 주면 그냥 냅다 블루시 코어에서 그냥 오어스 엔드포인트에서 주는 걸로 했고요. 그냥 블루시 코어에서 get 유저네임 해가지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오어스에다가 엔드포인트 유저 조회하는 걸 하나 그냥 빼줬습니다.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유저 추가하는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조회할 때는 따로 인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인가를 하지 않고, 인증이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주기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인증 같은 경우는 유저만 할 수 있게 해놨고, 워스 토큰도 따로 인증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헤더나 이런 방식으로 인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바디에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워스 토큰 리프레시 하는 거랑 워스 프로파일 다시 받는 거,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스는 이제 그 네, 이거는 이제 뭐 숭실대학교, 네, 뭐 저희 오픈 소스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숭실대학교 오픈 아이디에 사실 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개발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리다이렉트 URL 검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숭실대 유세인트라고 해서 이제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좀 후킹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이제 이름, 학번, 소속을 가져오는 그런 겁니다. 네, S 토큰은 받으면 하고요. 네, 이거 만드느라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구형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사실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마시도 하다가 되네? 안 되네? 되네? 가다가 되는 것만 모아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한 거라서 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뷰티풀 소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슬프지만 네, 정규 표현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GPT가 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주어스 갔다가 힘들게 쿠키랑 세션이랑 뭐 이것저것 적적지 해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네, 사인인, 싱글 사인온으로 로그인하는 것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인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크리에이트를 쓰지 말고 그냥 엔티티 그 인스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GPT란다. 코파일럿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구현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구현해주세요. 저는 이제 빠르게 만들어야 돼서 좀 대충 구현을 했고, 부디 네, 열심히 잘 구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코드는 열심히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 수 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군대가 한 달이 남아가지고. 아무튼 룰가드 아까 전에 보였던 거랑 이제 룰 데코레이터,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정보 가져오는 클라이언트 메소드 데코레이터, 여기는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뭐 파라미터 데코레이터가 맞구나. 아무튼 파라미터 데코레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엔드는 됐고요. 어? 이거 내가 도커로 배포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거 도커로 배포하는 줄 알았는데 도커 배포가 아니네요. 그냥 아마 PM2로 소스 코드 받아가지고 빌드한 다음에 PM2로 배포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나중에 도커로 바꿔야겠네. 저 보통 도커를 쓰는데 아, 근데 도커가 안 돼서 그럴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아마 그 램이 512메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대시보드고요. 대시보드 설명은 뭐 전 영상에서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고요.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프론트엔드입니다. 제 스택 같은 경우는 바이트에 리액트 SW,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SWC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제가 많이 썼는데 이 프로젝트부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잘 안 쓰고요. 여기서부터는 테일윈드 CSS랑 이제 그 리믹스인가? 뭐였지? 라딕스 UI. 그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은 제 개인 디자인 시스템, 모피 디자인 시스템이 아니라 샤딘 UI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딘 UI는 사실 디자인 시스템인데 이게 따로 이제 npm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적이 코드에 그냥 삽입을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샤딘 U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샤딘이란 분이 만든 UI라서 샤딘 UI입니다. 네, 빌트 바이 샤딘 적혀 있죠. 네, 이분입니다. 멋지죠? 벌써 일하고 계시고.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 스타일이라서 정말 깔끔하잖아요. 뭐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물론 여기 테마에서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사용했습니다. 뭐 스타일도 이제 디폴트랑 뉴욕이 있는데 전 뉴욕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지닉스 말고 그레이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뉴요크 그레이 0.5 라이트 이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프로젝트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놓고 여기서 그냥 직접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라우팅은 리액트 라우터 돔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js를 사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대시보드에서는 넥스트.js를 사용할 의미를 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바이트가 배포할 때도 편하고 왜냐면 넥스트.js는 서버 형태로 나오는데 바이트는 빌드하면 HTML로 나오니까 그래서 바이트로 사용을 했고 뭐 리액트니까 뭐 당연히 리액트 라우터 덤으로 했습니다. 이게 막 V6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V7인가 그때부터는 라우팅이 좀 이상이 아니구나. 이게 라우팅 그 V 최신이 맞구나. 리액트 라우터 돔 6, 네 V6.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액트 라우터 돔은 거의 프로젝트 할 때마다 버전 올라가고 라우팅 해야 되는지 라우팅 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문서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디서는 컴포넌트 그 JSX 표기법으로 그거를 하라고 하질 않나. 뭐 공식 문서에서 이제 크레이트 브라우저 라우터 이거 해서 하라고 하질 않나. 뭐 중첩 라우팅도 이제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중첩 라우팅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라우터 TXX에다 그냥 죄다 때려 박았고요. 근데 복잡합니다. 뭔가 좀 개발할 때 웬만하면 사양이 그렇게 많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엔드는 좀 괜찮은데 프론트엔드는 사양 같은 게 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앱은 그냥 이렇게만 해놨고요. No found 페이지는 이렇게 해놨고 네 이걸 왜 해놨지? 하여튼 이제 페이지 폴더 안에 뭐 페이지 폴더 자체도 그렇지만 이 장명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실 저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장면을 했는데 사실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그 벌셀의 그 Next.js의 앱 라우팅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장명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Next.js 최신 버전의 앱 라우터의 장면법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폴 페이지를 할 때 이제 페이지 점 txx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편이고요. 네. 뭐 동적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Next.js처럼 대괄호로 감싸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패키지 JS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리액트 쿼리, 텐스택 리액트 쿼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오스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넷JS 포함되어 있는 거, 데이JS. 옛날에는 모멘트 JS 썼는데 요즘 다 데이JS로 많이 갈아타는 것 같아요. 데이JS랑 그다음에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인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이거 다 소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위한 프레임 모션, 뭐 리액트 폼 작성을 위한 리액트 훅 폼, 그다음에 저녁 상태 관리를 위한 리코일, 뭐 스테일윈드, 그다음에 뭐 폼 유효성 판단을 위한 조드 조이. 사실 이건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 이제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사실 이것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좀 싸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싸우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실 바로 갖다 버리고 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걸 대체할 방법 못 찾았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사실 효율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인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검색하면 안 뜨고요. API 요청을 함수로 추상화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엔드포인트 정의는 이렇게 하고, 뭐 클라이언트 정의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엔드포인트 겟,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노션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온 방식이거든요. 너는 좀 많이 변형을 한 케이스긴 한데 여기서도 라이브 보통 이거는 이제 그 아예 외부로 그 라이브러리로 빼낼 거를 목적으로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폴더에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익스포트가 되어 있어가지고